55분짜리가 네 번의 사이클이 돌아갔고, 그 다음에 20분이 더 지난 채로 끝났다. 요 얘기거든요. 요 20분은 뭐냐면 이 문제에 있는 조건을 읽어야 돼요. 50분 읽고 나서 5분 쉰다 그랬죠. 그러면 사이클이 끝나고 읽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20분 동안 뭐를 하게 되냐면 이 책을 읽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계산의 핵심은 뭐냐면, 자, 경우의 수도 적은 쪽을 보는 게 계산이 쉽고요. 숫자도 크기가 작은 쪽을 보는 게 계산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분을 읽었다라는 데 집중하면 여러분들의 계산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5분 쉬었죠. 숫자 작은 숫자가 계산이 쉽기 때문에 어제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 한 문제 4점짜리 25문제가 있어요. 그럼 합치면 100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두 개 틀렸어요. 그럼 몇 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있는 분 전부 다 92점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죠? 기억나시나요, 어제?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왜 그렇게 풀었냐? 자, 25문제 중에 두 개가 틀렸으면 23개가 맞았을 겁니다. 그럼 23개에다 4를 곱했냐? 그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두 개에다 4를 곱해서 뺐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적은 숫자에 계산하는 게 편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계산은 적은 숫자에다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50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분 쉬는 게 중요해요. 5분을 몇 번 쉬었냐 이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4죠. 이게 세트가 4. 이 얘기 뭐예요? 4번 쉬었다. 4번 쉬었다. 그러면은 5분씩 4번 쉬었으니까 20분 쉰 거잖아요. 20분. 20분. 그럼 총 240분 중에 20분은 쉬었으니까 책은 몇 분 읽냐? 220분 동안 책을 읽게 되고 거기다가 1분에 2페이지씩 읽으니까 220 곱하기 2를 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되면은 이게 4시간이 아니고 24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어요. 동일한 방식. 근데 노가다로 풀게 되면은 이게 길어지면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에서 자, 이 문제가 50분 읽고 나서 5분간 쉰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순서 문제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에 써야 돼요. 자, 만약에 5분 쉬고 50분을 읽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서가 5분 쉬고 50분 읽었다 그러면 자, 여기서 4번 쉰 건 맞아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 20분이 새로 시작하는 건데 여기서 5분을 먼저 쉬겠죠? 5분을 먼저 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4번에다가 여기 한 번 더 쉬니까 총 몇 번 쉬었냐? 5번 쉬게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5분 쉬고 50분 읽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그 오답 감점 문제를 풀면서 이 가위바위보 한번 풀어보라고 했거든요. 요것도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풀 시간까지 못 드리고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긴 사람은 3계단 올라간다 위에다가요. 플러스 3이라고 써주시고 진 사람 2계단 내려간다 에다 마이너스 2 이렇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거에 활용이 되느냐. 자, 이게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2가 있잖아요. 요거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뭘로 활용을 하셔야 되냐면 자, 합입니다. 합.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하면 요게 플러스 1이거든요.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차는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빼주시면 이게 5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걸 언제 활용하냐면 둘이 누가 이겼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요거는 네, 둘이 합쳐서 계속 플러스 1씩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는지 모르지만 이긴 사람은 플러스 3, 진 사람은 마이너스 2니까 한 게임에 둘이 합쳐서 플러스 1씩 되는 거예요. 요거는 언제 활용이 되냐면 몇 게임 했는지 게임 수를 구할 때 얘를 활용합니다. 게임 수를 구할 때.
그다음에 차이는 뭐냐면 3에서 2를 뺀 게 5잖아요. 그죠? 요거는 네, 둘이 이긴 사람하고 진 사람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둘이 같이 있었어. 이긴 사람이 3계단 올라가고 진 사람이 2계단 내려가면 둘은 5계단 차이가 나거든요. 요거는 언제 쓰이냐면 누가 몇 번 이겼냐가 아니고 누가 몇 번 더 이겼는지를 확인할 때 이게 쓰입니다. 그럼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A는 처음보다 14계단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14하고요. B는 4계단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4입니다. 둘을 더했어요. 그럼 둘을 더하면 14하고 4를 더하면 18이잖아요. 근데 둘이 합쳐서 항상 한 게임당 플러스 1씩 올라가는데 둘이 합쳐서 18계단 올라갔으니까 결국 이걸 뭘 알게 되냐면 18번 게임 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18번 게임 했구나. 그 다음에 둘의 차이 14랑 4의 차이는 10계단이죠. 14랑 4의 차이는 빼주면 10계단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이길 때마다 누가 한 번 더 이길 때마다 5계단씩 차이가 나는데 둘이 10계단 차이 나니까 요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A가 B보다 2번 더 이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두 가지 정보를 이걸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건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총 18게임을 했고요. A가 B보다 2번을 더 이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원래 방정식으로 하면 A 플러스 B는 18이고 둘이 18게임 했으니까 A 빼기 B는 2이고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해도 됩니다. 되지만 지금 제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둘이 합쳐서 18번을 했어요. 둘이 합쳐서 A 더하기 B가 18이에요. 맞죠? 그럼 A 빼기 B가 2다란 말이에요. 요거를 쓸 때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둘이 합쳐서 18이잖아요. 이걸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9죠. 18을 반으로 나누는. 그 다음에 A하고 B의 차이가 2다라는 게 둘의 차이가 2라는 소리거든요. 둘의 합은 18이라는 소리고. 그럼 차이가 2가 나려면 이 2를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플러스 1, 한쪽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많이 이긴 쪽은 10이 되고 적게 이긴 쪽은 8이 되겠죠. 자, 한쪽으로 플러스 1을 해주고 한쪽으로 마이너스 1을 해줬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이렇게 2가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을 나눠서 한쪽은 더해주고 한쪽은 빼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많이 이긴 사람은 몇 번 이겼냐면 10번. 적게 이긴 사람은 8번.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자, A가 B보다 2번 더 이겼다 그랬죠? 2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자. 구슬이 총 18개가 있어. 구슬이. 근데 A가 B보다 2개를 더 가져갔어. 요 말과 똑같죠? 구슬이 총 18개가 있는데 A가 B보다 2개를 더 가졌어.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A하고 B가 있을 때 더 가져간 구슬 2개를 A가 2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18개 중에 2개를 더 가져갔으니까 16개 남잖아요. 요거를 반반 나눠 가지고. 그럼 16개를 반 나누면 얘가 8개, 8개 더해지니까 2개에다가 8개 더하니까 얘는 10개가 되고 얘는 8개가 되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둘 다 할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좀 지금 이해를 하셨는지 몇 번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되게 유용한 팁입니다. 괜히 식 쓰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자, 2개를 더해서 A 더하기 B가 네, 23입니다. 23. 23. 네, A가 B보다 7개가 더 많아요. 자, A는 몇 개, B는 몇 개일까요? 그럼 한번 암산으로 한번 해볼게요. 암산. 암산으로. 어떻게 될까요? 암산으로 나오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푸냐? 첫 번째 방법대로 풀어볼게요. 자, 23을 반으로 나누면 11.5입니다. 아까 반으로 나누는데 소수점이 이상하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다 해결될 테니까. 자, 7개를 반으로 나누면 3.5죠. 그래서 하나는 3.5를 더해주고, 하나는 3.5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쪽이 몇 개냐면 15, 그 다음에 여기는 8, 이렇게 되겠네요. 15. 그래서 A는 15, B는 8.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자, 7개 더 많다 그랬잖아요. 7개 가져가는 거예요, A가. A가 7개를 가져가고 그럼 23개 중에 7개를 가져가니까 16개 남죠? 반반 나누면 7 플러스 8, 그 다음에 여기 8, 이렇게 역시 15, 8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아주 흔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굳이 우리가 식 세우지 않고도 할 수 있게 좀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요거 어제는 5번, 6번은 풀었던 것 같고 7번도 풀었었던 것 같고요. 좀 뒤로 한번 넘어가고요. 어제 이제 곱셈의 상대 수치 그 약분하는 거 했는데 예제 8번 문제도 역시 한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서 중국어 교재와 러시아어 교재는 총 몇 건인가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어 교재는 9분의 2, 전체 9분의 2가 듣는다고 했으니까, 중국어는 9분의 2 곱하기 전체가 되고요. 러시아는 5분의 1 곱하기 전체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그냥 대충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벤 다이어그램 문제가 아니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으면 혹시 이거 겹치는 애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중국어와 러시아 수업을 동시에 듣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중국어와 러시아 수업을 동시에 듣는 애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책은 필요로 하잖아요. 만약에 질문에서 중국어하고 러시아 수업을 듣는 학생은 총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수업을 동시에 듣는 애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중국어 수업은 10명이 들어요. 러시아 수업은 15명이 듣는데 둘을 동시에 듣는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둘을 더해서 동시에 듣는 애를 빼줘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요게 벤 다이어그램 문제죠. 근데 그거는 사람이 동시에 해당되는 걸 물어보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단순히 교재가 몇 건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교재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중국어랑 러시아 둘 다 들어도 책은 2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 숫자 둘을 더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9분의 2 곱하기 전체고요. 러시아어는 5분의 1 곱하기 전체. 이렇게 지금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면 전체 곱하기 자 9분의 2 곱하기 전체에다가 5분의 1 곱하기 전체 요거를 더해주면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 요거를 전체를 가지고 묶어내주면 전체 곱하기 9분의 2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자, 요 9분의 2 더하기 5분의 1을 통분하면은 전체 곱하기 자, 분모는 자, 45가 되고 자, 그러면 9분의 2는 45분의 10이 되고 5분의 1은 45분의 9가 돼서 45분의 19가 됩니다. 45분의 19. 요게 그래서 결국은 답이 되죠, 답이. 이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곱셈이니까 배수의 법칙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만약에 전체 학생 수를 물었다면 전체 학생 수는 45의 배수가 돼요. 얘는 45의 배수. 자, 근데 45분의 19가 왼쪽으로 넘어가면 곱하기 19분의 45가 될 거고요. 그럼 얘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전체 학생 수도 자연수니까 답은 뭐가 돼야 되냐면 19의 배수가 됩니다. 19의 배수. 그래서 선택지에서 19의 배수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19의 배수는 제일 쉽게 고를 수 있는 건 190이고 190, 19 곱하기 10이니까 거기서 19 빼면 171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8번 문제는 배수의 법칙으로 아주 쉽게 풀리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배수의 법칙을 확인하게끔 89쪽에 배수 확인하는 법이 쭉 정리가 돼 있어요. 몇 가지 요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수 확인하는 법. 2의 배수, 5의 배수, 10의 배수 확인하는 법은 2의 배수는 1의 자리가 짝수인 게 2의 배수고요. 5의 배수는 1의 자리가 0 또는 5인 게 5의 배수고 10의 배수는 1의 자릿수가 0인 게 10의 배수입니다. 요거는 쉽죠. 요거는 그래도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알긴 아시더라도 좀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게 5의 배수입니다. 5의 배수. 그러니까 5의 배수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1의 자리가 0 또는 5다 이렇게 생각은 하시거든요. 근데 1의 자리가 0 또는 5로 끝난 애가 얘가 5의 배수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안 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배수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5의 배수. 그 다음에 3의 배수랑 9의 배수는 이게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보는데 이런 분도 있거든요. 아니, 지금 배우면 되는 거니까. 3의 배수랑 9의 배수는 자, 3의 배수는 각자리 수합이 3의 배수는 3의 배수입니다. 3, 6, 2, 5, 2 같은 경우에는 3하고 6하고 2하고 5하고 2를 다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그냥 자릿수를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18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18은 3의 배수니까 얘는 3의 배수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의 배수는 역시 각자리수 합이 9의 배수이면 9의 배수가 됩니다. 3, 3, 6, 2, 5, 2는 3하고 3하고 6하고 2하고 5하고 1을 더했더니 21이 돼서 21은 3의 배수는 맞지만 9의 배수는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자, 만약에 120억이에요. 그럼 뒤에 0이 되게 많겠죠. 자, 120억은 3의 배수일까요? 120억은 3의 배수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0이 많더라도 다 더하면 0이니까 1하고 2를 더하면 3이니까 얘는 3의 배수예요. 그럼 120억은 9의 배수일까요? 자, 1하고 2를 더하면 3이니까 3은 9의 배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9의 배수는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9의 배수를 풀어야 되는데 하나는 자 12억 1번, 자 2번은 15억, 3번은 18억, 4번은 210억, 5번은 250억. 자, 이렇게 됐어요. 나는 9의 배수만 찾으면 돼. 답이 9의 배수야. 그러면은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네, 3번이 되는 거죠. 1하고 1을 더하면 3이고, 1하고 5를 더하면 6이고, 2하고 1을 더하면 3이고, 이렇게 되니까, 2하고 5를 더하면 7이니까, 그러면은 바로 답을 3번을 고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내가, 9로 다 나눠봐야 되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각자리수의 합이 3이면, 3의 배수면 3의 배수고, 각자리수의 합이 9의 배수면 9의 배수다. 이렇게 좀 돼 있고요. 4의 배수, 8의 배수 이런 거는 조금만 읽어보시고요. 다 설명드리기엔 조금 양이 많아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여기 뒤에 밑에 있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6의 배수는 2, 3은 6이잖아요. 2 곱하기 3. 그래서 6의 배수는 2의 배수이자 2의 배수 and